자, 당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사퇴를 안 한다. 이건 뭐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의 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딜레마입니다. 뭔가 사퇴는 계속 주장하는데 이 상황이 정리는 안 되네요. 지금 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신성 로마 제국 알잖아요. 신성하지도 않았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목상의 황제로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아하.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간단하다. 친윤에서 플랜 B가 없어요.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좀 그냥 가만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위에서 지금 네 번째로 사퇴 요구가 나오니까 이제 신경질이 바짝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좀 약간 그건을 했죠. 의총에서 뭐라고 결정하든 간에 나는 사퇴 안 한다.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아, 의원들이 다 사퇴를 하는데 자기는 사퇴 안 하겠다? 이건 사실 그건이잖아요. 그냥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사퇴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갖고 있는 거고 예. 그 전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퇴 여부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지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 자체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를 갖다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남아있는 한 나는 대표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땠어요? 본인이 옛날에 한동훈 지도체제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원들 뜻 물어보고 무너뜨렸는데 지가 사퇴해가지고 붕괴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갖다 좀 옛날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 내로남불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황당했던 게 있는데 아니 이분이 최고위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홍명보를 비판해요. 홍명보를 비판하는데 뭐냐면 지도력의 부재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안 물러난다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보를 향해 가지고 그냥 사실은 자기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야 이분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회로가 저렇게 될까? 누가 딱 들어도 아 이거는 홍명보랑 지금 뭡니까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적어도 홍명보는 뭐 물러났잖아요. 본인은 안 물러나고 오히려 그 상태 속에서 홍명보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편드는 것도 아니고 지가 막 나서서 비판하고 안 물러난다면 끌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고 막 웃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간에서는 지금 홍명보하고 장동혁 평행 이론이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장명보입니까? 예, 장명보라고 부르는 아. 지금 장명보라고 부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속내는 뻔한 겁니다. 버티겠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친윤들에게는 플랜 B가 없다. 그다음 생각을 해봐라. 지금 막 바꿔가지고 뭐 전당대회를 하거나 왜냐하면 지금 해가지고 비대위로 가게 될 때 비대위원장은 누가 시켜? 예. 누구를 시킬 겁니까? 아. 또 김종인 위원장 모셔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킬 만한 사람 다 왜냐 비대위가 한두 번이가 몇 번입니까 지금? 예. 할 사람 다 불러왔거든요. 한 사람도 지금 소진됐습니다.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지금 또 내려가지고 전당대회를 딱 치르게 되면은 자녀 임기밖에 못. 자녀 임기밖에 못하니까 누가 출마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서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동훈이 딱 들어올 수 있느냐, 당장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친윤들은 아직까지도 한동훈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속한 한동훈의 복귀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가 보다 한동훈도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바깥을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네. 예. 민주당 지지율도 뚝 떨어지고 있네. 당 지지에서는 우리가 크로스오버 뭡니까 데드 크로스, 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네. 이렇다고 한다면은 원래 이렇게 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또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보수 지지층이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귀환한 겁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 둘이서 생환하니까 아 이제 보수가 바뀔 수 있구나. 그다음 차기에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있으니 이게 쫙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올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연임까지 할 수 있고 연임한다면 또 뭡니까? 재선에 도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막 떠들어라 라는 거고 신동욱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김재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신동욱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도 달라진다. 근데 이제 신동욱이 좀 안 움직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기미가 없다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떠들어라. 이거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신동욱은 사퇴 안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럼 내 체제는 계속 갈 거다라는 거죠. 물러나라고? 나보고 물러나라고? 물러나자고?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물러날 사람만 물러나. 니들 물러나면 그 자리 또 내 사람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다른 이 골목에 몰리면 수세에 몰리면 오히려 공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장동혁 대표입니다.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등 오히려 이 강명구 의원의 문자가 공개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윤리위 정치를 통해서 기강을 잡겠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웃기죠. 그것도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예.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강명구 이분이 이제 조직부총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문자를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상 공개한 거죠. 이거 다 예. 카메라로 다 비치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등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어떤 당직자가 보낸 거예요. 예. 이 당직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쭉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한동훈을 지원했던 배현진하고 진종호하고 김종혁하고 박상수. 일단 예. 두 번째는 뭐냐, 당대표하고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비하성 발언을 갖다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사람 한기호 등 한기호죠. 화면에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등 고수위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 생각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아있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살아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고수위로 징계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발이 세죠. 반발이 엄청나게 세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저수위로, 그러니까 주의 처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실제로 국힘 윤리위에서 7월 6일 날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윤리위에 올라간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걸 언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방문했을 때 3월이죠. 그때 김혜지, 안상훈, 진종호, 그다음에 우재준도 들어가겠죠.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김경진 전 의원 등 예. 이런 사람들이 따라갔었거든요. 예. 이 사람들 해당 행위라 그래가지고 이미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 밀어둔 거잖아요, 뒤로. 아하. 그게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는 한지아가 북구 깎아가지고 한동훈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장동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당시에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올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박정훈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그냥 희화하는 분위기래요. 아무런 힘도 없는 이미 허수아비로 전락한 놈이 앉아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겠다라고 하니까 웃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알 겁니다. 역풍이 불 거라는 거. 또다시 쉽게 말하면 징계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역풍이 분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아마 수위 조절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문자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처분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주의 처분 사실 이건 하나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만 세우겠다라는 거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 예. 그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제정신 가졌으면 그렇게 못했잖아. 이제 지금 듣자 하니까 이 강성 지지층에서 막 징계하라 이게 수백 건이 이미 올라와 있대 비슷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자기들이 살려면 뭐예요? 이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만큼 해야 되는데 주의 처분만 줬다 이들이 원할까요? 가만히 있을까? 난리 바가지를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막 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당원권 정지라든지 뭐 이렇게 세게 나갔다. 예.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불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입지만 줄어들고 한동훈의 입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걸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위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 이 사람들이 주의 처분 갖고 만족할까?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현실적 판단을 잘 못해요.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교수님 이렇게 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른 어쨌거나 간에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또 이런 일련의 이 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셀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대안과 미래라는 조직, 또는 친한계라는 조직, 국민의힘 내에서 뭐 당권파도 정점식 원내대표도 좀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 조직적인 장동혁 저항,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70명 정도가 연판장을 돌려서 장동혁 퇴진하라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들도 이제 불가피하다는 걸 알거든요. 예. 한동훈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아오는 건 원하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한동훈하고 자기들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뜨리면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상황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예요. 일단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내가 지금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원래 이 사람들 구심점 없었거든요. 항상 예. 윤통 따라가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윤통 따라가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당을 보게 되면 일단 친윤 계열, 그다음 친오세훈 계열, 그다음 대안과 미래 이런 식으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한편으로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냥 미적 이것도 아니고 저쪽 눈치를 보는 친윤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 있겠고 그다음 또 하나 그룹이 당권파가 있거든요. 이 당권파들. 이게 세 그룹인데 세 그룹 중에 어느 하나도 전체 당을 갖다 끌고 나갈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삼국지예요. 삼국지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해야 되는데 아직 어느 쪽도 그 세력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3분지기가 돼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총회를 했어요. 예. 의원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또 뭐 확실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못 나오잖아요. 답은 안 나옵니다.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일단 거기 장동혁도 오지도 않았고 거기서 했던 얘기가 원구성에 관한 얘기만 하고 끝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통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플랜 B가 없다.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것밖에 지금 수가 없다는 측면이 있겠고 예. 두 번째는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또 장동혁 대표를 홍명보에 비교했습니다. 홍명보를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를 홍명보에 비유한 것인데 장동혁, 홍명보가 사퇴 거부하고 징계한다는 것 의미하는 건데 홍명보가 사퇴를 거부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인데 정상 아닌데 웃음거리가 될 뿐 보기가 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그렇죠. 웃음거리가 된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홍명보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잖아요. 예. 기분 나쁘지만 주머니에 손 꼽고 그냥 나가버렸단 말이죠. 네. 사퇴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사퇴도 딱 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떠들 간에 난 사퇴할 생각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나를 비판해 박지성. 나를 비판해 이용표. 예. 너희도 축구계에서 징계할 거야. 이천수. 쫓아낼 거야. 뭐 이천수. 네. 쫓아낼 거야.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웃는 거죠. 그래서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게 당내에서는 사실 뭐 희화하고 있다. 네. 옛날에 서슬 퍼럴 때도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월드컵 나가기 전도 아니고 월드컵 해가지고 32강 탈락해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홍명보 감독의 작전 미스라는 게 너무나 드러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도 그 장동혁의 강고 수냐 몽땅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 저승사자잖아요. 저승사자. 선거의 저승사자. 역할한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 욕한 놈도 자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사람들이 사실 당의 충신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잘못된 길을 가는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박수 치면서 따라다니면서 선거 패배를 몰고 왔던 그놈들에 해당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징계 얘기를 딱 하는 거 듣고 진짜 야 대단하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나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살아있네. 그러니까 그 좀비지. 예. 그러니까 시체하고 좀비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도 시체는 그 죽은 자의 미덕을 지켜요. 가만히 있잖아. 근데 좀비는 문제는 뭐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움직임. 나 살아있다고 돌아다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좀비 대표죠 지금. 예. 실제로 그 좀비라는 용어를 양향자 최고위원이 사용을 했었나요? 네.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미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 한동훈 의원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시사인이 차기 보수 이 인물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있어서 그런 건지 1위 23%로 한동훈입니다. 2위는 18%의 오세훈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존재감이 부쩍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일단은 그 한동훈하고 오세훈은 예. 그 대선 주자로서 누구도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단 쌍두마치.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주자들은 사실 그거보다 약간 떨어져요. 김민석도 그렇고 뭐 정청래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김부겸 정도인데 네. 김부겸 좀 나이가 좀 너무 들었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 1, 2위를 갖다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 1위가 된 건 뭐냐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 지방 자치단체장이잖아요. 단체장은 자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시를 운영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뉴스에서 좀 관심이 좀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고 보니까 1위가 한동훈으로 23%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은 18%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4%고 장동혁은 3%예요.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좀 대선 후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장동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대선 주자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대망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깜냥도 안 되는데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대선 주자감이라고 지금 과대망상을 가졌던 거예요. 그 과대망상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라이벌을 제거해야 된다. 한동훈을 갖다 무리하게 축출해내고 예. 이랬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대표를 갖다 제대로 운영하는 게 좋잖아요. 제대로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좋잖아요. 당한테 유리하게. 라고 한다면 보수의 가장 중요한 카드가 뭐예요? 한동훈인데 그걸 활용해 먹으려고 했겠지. 왜 잘랐을까? 자른 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대권 후보고, 한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를 갖다 강제로 무리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착각에서, 과대망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주자 파악이 좀 됐겠죠. 예. 이런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한동훈이 32%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게임이 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게임은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번 이제 적어도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동훈이고 당 안에서는 한동훈이고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당 밖에서는 누구입니까? 오세훈이란 오세훈. 말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 그다음에 중도층들도 민주당의 폭주에 지친 중도층들도 그래도 조금 견제할 만한 세력이 남아있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로 나가는 거고, 다만 이제 호감도 조사라는 걸 따로 했더라고요. 예. 온도를 재는데 예. 거기서는 오세훈이 34도고 한동훈이 28도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동훈에 대한 비토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옛날에 그 검사의 그 이미지가 좀 남아있다라는 건데, 다른 건 그다음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 아주 한동훈이 완벽하게 정치인으로 거듭났잖아요. 그것도 정말 선거운동을 하는 거 보면 선거 교과서를 갖다 따로 써야 될 정도로 모범적인 선거를 했고, 그 가운데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 그게 국민들한테 전면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좀 낮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화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온화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그 중도적인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좀 덜한 반면에 한동훈에게는 아직까지도 아까도 보수 적합도에서 높이 나왔는데 그 감정 온도에서 낮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2030이에요. 2030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2030들에서 한동훈 오세훈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이 아직 2030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젊은 층들 있죠.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뭔가가 새로운 게 좀 필요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그런다 치더라도 2030 새로운 세대거든요. 이들이 곧 10년 후면 뭐가 돼? 우리 사회 주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갖다 파고들 수 있는 뭔가 좀 대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요번에 봤잖아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거는 딱 됐는데 밈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돌파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학가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톡 콘서트 좀 하고 대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도 좀 얻고 2030.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 묻는 이런 기회도 좀 갖고 하면서 그들과 접촉면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단 의원들 접촉 당내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반환이다 하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비토 감정들을 이제 누구를 틀 수밖에 없거든요. 왜?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1년 10개월 남았어요. 내년 넘어가면 1년 남은 거거든요. 예.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선거를 치를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럴 필요가 있고, 근데 다만은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그걸 갖다 누구로 틀릴 수 있게끔 접촉면을 넓히면서 바깥으로는 뭐가 되냐면 특히 이제 2030들 다른 것보다는 2030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